기원전 2002년 유방은 초안전쟁에서 항우를 물리치고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해야 전투에서의 승리는 한나라 건국의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유방은 한고조로 즉위하며 중국 역사상 최초로 평민 출신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중앙집권적 군현제를 도입하고 장안을 수도로 정해 400년 한제국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중국은 한족이라는 민족 정체성의 토대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고조 유방은 즉위 후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군현제를 확립하고 황제의 권위를 강화하는 한편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경감하는 등 휴양생식 정책을 펼쳤습니다. 특히 소아가 만든 구장률은 한나라 법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가장 큰 도전은 공신들과의 권력 다툼이었는데 유방은 한신, 팽월 등 주요 장수들을 제거하며 황권을 공고히 했습니다. 기원전 180-141년 문경지치 시기는 한나라의 황금기였습니다. 문제와 경제는 노자 사상을 바탕으로 한 무위지치 정책을 펼쳐 세금을 줄이고 간섭을 최소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농업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고 인구는 3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철제 농기구 보급과 두락제의 개혁이 농업혁명을 이끌었습니다. 이 시기 장안은 인구 50만의 세계적 대도시로 성장하며 실크로드 무역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기원전 141년 즉위한 한무제는 적극적인 대외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위청, 곽거병 장군은 흉노를 몰아내고 하서주랑을 확보했으며 장건은 서역으로 파견되어 13년간의 여정 끝에 실크로드를 개척했습니다. 한무제 시기 한나라는 최대 영토를 확보했으나 지속된 전쟁으로 국고가 고갈되었습니다. 그는 전매제와 균수법 등 강력한 경제 통제로 재정을 확보했지만 이는 후대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선제와 원제 시기, 기원전 74-33년, 한나라는 행정체계가 완비되며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동중서의 건의로 유교가 국교로 채택되며 관료 등용시험인 효령과 수재제도가 정착했습니다. 대학은 유학교육의 중심지로 발전했고 역사서 사기가 편찬되는 등 문화적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외척 세력의 성장과 토지 겸병이 심화되며 사회 모순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9년 외척 출신 왕망은 한나라를 뒤엎고 신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는 고대 주나라 제도를 본뜬 이상적인 개혁을 시도했으나 화폐 개조와 토지 국유화 정책은 경제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게다가 황하범람과 기근이 겹치며 전국에서 정미군 봉기가 일어났고 결국 23년 유수광무제에게 패하며 단명왕조로 끝났습니다. 왕망의 14년 통치는 한나라 체제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25년 유수는 낙양을 수도로 삼아 후한을 건국했습니다. 광무제로 불린 그는 중앙집권을 강화하며 건무중흥을 이루었습니다. 호족 세력을 억제하고 농업을 부흥시키며 인구를 5,600만 명까지 회복시켰습니다. 특히 남흉노를 복속시키고 반초를 파견해 서역을 재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광무제가 의도치 않게 강화한 호족과 황관 세력은 후대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치세는 한나라의 마지막 영광이었습니다. 184년 황건적의 난을 시작으로 후한은 무력화되었습니다. 동탁, 원소 등 군웅이 할거하는 가운데 조조는 헌제를 옹립하며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비 20년 조조의 아들 조비는 마침내 헌제로부터 선양을 받아 위나라를 열었고 이어 촉한과 오나라가 건국되며 삼국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400년간 이어진 한나라는 중앙집권적 통일제국이라는 중국 통치 모델을 확립했으며 이후 한족 문화의 기반이 되었습니다.